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트폴리오, 특히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담길 수 있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크게 형성적 목적과 총괄적 목적의 두 가지로 나눴을 때 그 둘이 어떻게 달라야 하고, 마지막으로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총괄적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것 때문에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예방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라는 단어의 어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가지고 다니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와 종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두 개가 합쳐져서 포트폴리오를 이룹니다. 즉, 이 단어의 어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라고 한다면 일정 기간에 걸쳐서 근거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문서에는 한 사람의 발달과 진척, 업적과 성취, 그리고 그 사람의 개인적인 성찰이 담긴 생각까지 모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문서 혹은 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담는 시간의 범위나 그 자료들이 어떻게 수집될 것인지, 수집 방법이나 어떤 출처의 자료를 모을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다양한 가지수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합해서 학습자 평가의 수단으로 활용할 때 이것을 평가용 포트폴리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범위나 수집 방법, 자료 출처가 다양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롱기튜디날, 장시간에 긴 시간에 걸쳐서 모아진다는 것이고, 멀티 메소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한다는 의미이며, 멀티 소스,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시점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형태나 목적이나 사용 방식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일반화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에는 어떤 것이든 다 담길 수 있어서 쓰여진 글과 같은 자료나 음성 자료, 비디오 자료 등등 이 발달과 진척, 업적과 성취, 성찰적 생각 등을 문서화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자료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길 수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눴을 때 첫 번째는 학습 요소입니다. 학습 요소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종류의 학습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어떤 과목을 수강했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춰서 어떤 학습을 했는지, 그것들의 기록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서 요소입니다. 문서라고 한다면 학습 요소하고 다소 중첩될 수도 있겠지만 어딘가에 컨퍼런스에 참석한 기록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따른 이수증, 내가 어떤 프로시저나 술기를 했다면 그것에 대한 로그 기록, 나의 커리큘럼 비테와 같은 이력서, 내가 출판한 논문과 같은 기록, 이런 것들이 모두 문서화될 수 있는 문서 요소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찰 요소입니다. 성찰 요소라고 하면은 이러한 학습과 문서 등등에 대해서 나 스스로 어떠한 학습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 혹은 내가 했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더 나은 이후의 방향을 생각해본 성찰에 대한 문서라든지, 내가 경험한 특정한 중대한 사건, 결정적 사건에 대한 분석과 같이 스스로의 경험과 생각과 행동 등을 돌아본 성찰 요소도 포트폴리오에 담길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앞선 성찰 요소가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만들어낸 문서라고 한다면, 평가 요소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린 평가의 근거 자료 내지는 평가의 결과가 될 것입니다. 다면 평가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동료와 선배, 후배 혹은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나를 평가한 자료가 될 것이고, 오스키와 같이 실습 시험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험과 평가의 결과 등도 모두 포트폴리오에 담길 수 있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를 담은 포트폴리오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형성적인 혹은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와 다른 하나는 총괄적인 혹은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포트폴리오를, 여러 유형의 포트폴리오를 구분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닙니다만 아주 단순화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성적 목적 혹은 학습을 위한 목적의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그리고 이 경험에는 꼭 잘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잘하지 못한 것, 실수했던 것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성찰을 많이, 그리고 주로 담게 됩니다. 이러한 성찰에 대해서 멘토나
튜터나 동료로부터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조금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학습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면 서머티브, 즉 총괄적 그리고 평가를 위한 목적을 갖는 포트폴리오는 일종의 자신의 근거, 자신이 어떻게 학습해왔는지, 얼마나 무엇을 성취했는지에 대한 근거 혹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의 샘플, 표본의 공개적인 편집본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앞서 형성적 포트폴리오에서 실수와 같은 경험을 더 많은 배움을 위해서 포함했다고 한다면 이 총괄적 그리고 평가를 위한 포트폴리오에서는 그보다는 가장 잘한 것이라든가 가장 전형적인 업무 샘플을 포함하게 되고 내가 어떤 역량을 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근거 혹은 자신의 성찰 같은 것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평가를 위해서 공개적으로 편집해서 컴필레이션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제출된 포트폴리오를 평가자가 일정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점수를 부여하거나 진급이나 유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형성적 목적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형성적 목적의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것은 주도적인 학생과 지지적인 멘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이 말은 학생이 일정 정도의 주도성을 가질 수 있게 학습자 중심적인 포트폴리오 설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학습자 중심이라고 한다면 공식적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통해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이 포트폴리오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습자가 스스로 기르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달성하고자 하는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평생학습 기술을 개발하는 수단으로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포트폴리오는 적정한 수준의 구조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반대말은 지나치게 구조화되어 있거나 혹은 너무나 구조가 없어서 지나치게 구조화될 경우에는 학습자가 이러이러한 것을 체크리스트처럼 하나하나 다 채워야만 하는 상황이고, 너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전혀 무언가 가이드가 없어서 학습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어쨌든 구조가 지나치든 혹은 너무 없든 두 상황 모두 학습자가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갖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성과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어느 정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여기에 어떤 근거 자료를 넣어야 하고 어떻게 선택해야 하며 어떻게 문서하는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학습자에게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성적 목적, 즉 성찰과 그리고 그를 통한 학습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찰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찰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이 한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경험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고 스스로 이를 생각해서 기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습자는 자신이 경험한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그 일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궁극적으로는 다음에 유사한 상황에서는 내가 어떻게 다르게 해야 하며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지, 그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찰 요소의 역할 혹은 형성적 목적의 포트폴리오가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옆에 있는 그림처럼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돌아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성찰적으로 관찰해보고 그 관찰 결과로부터 혹은 돌아본 내용으로부터 그 일의 함의가 무엇인지 한번 추상적으로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이 사이클을 반복함으로써 성찰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